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업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보수 농사님 모시고 오늘은 이제 주제를 근로감독 매뉴얼, 우리가 이제 책을 또 출간을 하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이 근로감독 매뉴얼 책자는 사실상 작년도에 이게 다 편집이 돼 있었고 출간 직전까지 갔었는데 우선 앱으로 그 강남노업인 그 PC나 그 모바일 앱으로 사실 완성을 했고 책으로는 계속 넣치다 보니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넣기 전에 빨리 매뉴얼을 만들겠다 이런 판단으로 해가지고 오늘 편집 작업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출판을 예정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감독이라는 것은 각 사업장에서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한 내용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근로감독관이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실질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보통 기업체에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기업체에 대해서 너무 좀 보호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근로감독이 많이 이제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 전 정부에서는 이 근로감독을 위해서 1000명의 근로감독관을 별도로 채용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리셀 그 화재 현장에도 보면은 근로감독을 안 하는 바람에 거의 뭐 한 50여 명을 그 불법 파견으로 사용하는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볼 때 근로감독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전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근로감독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불시에 또 방문해서 근로감독관이 이제 사업장을 이제 감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어떤 경우에 이제 근로감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근로감독은 사전 예방감독이라는 게 있고 또 특별감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 예방감독은 그 정기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기업체에 통보를 하고 언제쯤 나가서 이제 예방 점검을 하겠다 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감독관이 꼭 2명이 나와서 점검을 하는데 그 지적사항을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그 공무원으로서 언제까지 시정을 하시오, 시정 안 하면 처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전에 근로감독이 그러니까 근로기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고 또 지도하고 또 잘못했을 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은 바로 이제 어떤 과태료나 아니면 벌금을 좀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특별 근로감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장의 산재 사건이 1년에 2번 이상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또 임금 체불이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 근로감독관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처벌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이 근로감독 매뉴얼은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 놓은 16개 항목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준비를 하면은 근로감독을 잘 빠져나갈 수가 있고, 빠져나간다기보다는 어떤 근로기준법에 근로기준법이 지도하는 그런 내용을 제대로 지키면서 회사를 운영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감독 매뉴얼이 다른 노동법 책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 점검을 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효과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2가지 감독 방식이 있다고 그러셨고,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방문해서 근로감독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장에서는 사실 대비 없이 맞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미리미리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근로감독 매뉴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제 체크리스트를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체크리스트는 한 103문제 정도가 있는데 16개 분야에 대해서 각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로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이 책으로도 이제 지금 준비해서 곧 출판 예정에 있고 지금 그 1년 전에 강남로부에서 앱으로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강남로 부분에서 체크리스트가 좀 1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근로 조건의 서면 명시부터 근로자 명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 휴가 이런 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둘씩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점수화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에서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비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1번부터 16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면서 회사의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체크하는 그런 뭐 자가 진단 체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걸 통해서 회사가 스스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우리가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겠다. 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있는 회사이고 또 이렇게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방문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장이나 이런 데 갑자기 이제 이런 근로감독관이 방문해서 지적을 받으면 또 이렇게 페널티를 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사례 중에서 혹시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여기 제 책에도 그 가장 이렇게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기업체도 와닿고 또 이런 부분에서 준비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사례를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기업 같은 경우 사전에 사전에 이제 제가 통보를 해서 근로감독관이 나왔고 그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공익노무사가 이제 그 회사를 지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했고 이렇게 해서 리포트했다,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비정규직을 일용직으로 썼던 어떤 공기업인데, 여기에서는 그 공기업에 대해서 그냥 그 일용직이다 보니까 일급만 계산해서 주지 주휴수당이나 또 한 달 이상 근무했을 때 그 월차 수당을 주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근로자뿐만 아니고 다른 근로자도 이제 그 미준수된 게 확실히 하다는 생각 차원에서 근로감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공기업에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다른 지금 쓰고 있는 30여 명에 대해서 똑같이 지켜지지 않는 주휴수당이나 월차 수당에 대해서 지급 명령을 내렸고, 또 그동안 좀 지급하지 않는 그런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그 5년치를 소급해서 이제 지급해야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례는 임금 체불 신청이 왔을 때 그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그 회사를 이제 근로감독한 사례고, 첫 번째 사례는 정기 근로감독에서 이제 문제 지적된 것을 공익노무사를 통해서 이렇게 시정했다,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감독 매뉴얼이 책자로 넣으면은 굉장히 회사에 필요한 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사업장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또 어떤 페널티를 물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우리가 강남노무변에서 준비한 매뉴얼을 보고 미리 준비하면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 우리 곰님이 말씀하신 거 제 스스로도 이렇게 기업체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 또 근로감독 준비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막판에 이렇게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상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스스로 이제 감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회사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이제 고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감독 매뉴얼은 평상시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 같은 공익노무사를 초빙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건강한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